와, 중고차를 샀는데 일주일 만에 엔진이 터졌습니다. 수리비는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무조건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신 우리 올딩 여러분들은 예, 7일 안에 고장나면 무조건 환불이 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딩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직 아닙니다. 9월부터 바로 환불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행 중인 법과 앞으로 바꾸겠다는 제도는 완전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행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예정인지, 그리고 중고차를 사시는 우리 올딩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이 변호사의 시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채널 고정, 전속, 전진! 올드카는 김변! 안녕하십니까. 올드카 김변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광고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이른바 깜깜이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차를 산 뒤 7일 안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일정 요건 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겠다. 셋째, 하자 수리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지우겠다. 넷째, 성능 보증 보험의 구조를 판매자인 매매업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엄청난 변화죠? 특히 7일 이내 중대한 하자 발견 시 환불이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뉴스만 보고 야, 이제 중고차도 온라인 쇼핑처럼 일주일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변심 환불이 아닙니다. 아무 고장이나 발견되면 환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중대한 하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격 문제입니다. 야, 중고차 플랫폼에서 1,000만 원짜리 차량을 보고 매매단지에 갔는데 갑자기 관리비, 매도비, 알선 수수료, 출고비, 정산비 이런 이름의 비용이 쭉쭉 붙습니다. 어? 야, 내가 1,0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왜 계약서에는 1,100만 원이 찍혀 있지? 이름과 깜깜이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 비용이 현행법에서 전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 수칙상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매매 알선 수수료,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 비용,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받아야 합니다. 관리 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용 주차장 주차 요금을 초과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항목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는 어떤 수수료와 요금을 받는지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근거 없는 전산비 50만 원, 출고비 80만 원 등의 비용을 마음대로 만들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광고 화면에는 차량 가격만 아주 예쁘게 적어놓고 현장에 가서 여러 비용을 붙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이미 시간도 쓰고 멀리까지 왔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생기죠. 개정 추진안은 세금을 제외한 수수료를 차량 가격에 합쳐 플랫폼 광고 단계부터 총액으로 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계약 전에는 항목별 비용을 고지하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광고를 보는 순간 실제 부담할 총액을 알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야, 이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하자 문제입니다. 현재 중고차에는 아무런 보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를 대비해 차량 인도일부터 최소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의 보증 기준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산 지 10일밖에 안 됐지만 2,000km를 탔다면 보증거리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0km밖에 안 탔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보증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고정은 30일 안에 발생한 모든 고장을 무조건 책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는 양호하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고장이 있었다거나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기본적인 보증 대상입니다. 소모품인지 보증 대상 부품인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인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무상 수리나 수리비 배상입니다. 중대한 보장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차량 가격 전부를 환불받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정 추진안은 별도의 강력한 계약 해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되고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차량 가격의 30%를 초과하거나 수리에 30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기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아주 썩 냄새가 나는 1,000만 원짜리 중고차라면 차량 가격의 30%가 약 300만 원입니다. 보도된 문구는 3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300만 원인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김정기 변호사가 보기에 살짝 준신차에 해당하는 2천만 원짜리 차라면 30%가 600만 원이죠? 그러면 수리비 400만 원은 300만 원 이상이지만 차량 가격의 30%를 넘지 않으므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 적용은 상당히 세밀합니다. 무엇보다 7일에 기산점을 계약일로 할 것인지, 차량 인도일로 할 것인지, 주요 장치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수리비는 누구의 견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최종 개정 문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뉴스 제목만 보고 환불이 확정됐다고 단언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성능 점검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매매업자, 성능 점검자, 보험자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매매업자는 우리가 점검한 게 아니다. 점검자는 보험사에 접수하라. 보험사는 이 부품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는 한 대를 샀는데 책임자는 갑자기 3명, 4명이 됩니다. 야, 이거 차를 산 건지 책임 떠넘기기 릴레이에 참가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매매업자가 필요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점검자의 잘못이 있었다면 매매업자가 나중에 점검자에게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도 매매업자가 무조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능 점검자의 책임보험과 매매업자의 책임보장 제도가 나뉘어 있어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받는 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추진안은 이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바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그 보험료도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가 부담하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소비자는 판매자를 상대하고 판매자가 보험사나 점검자와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방향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차나 침수차를 무사고 차량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 상태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거짓 고지로 재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침수 이력을 속이는 행위가 지금까지 합법이었다가 9월부터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추진안의 차이는 제재를 더 명확하고 강하게 만들겠다는 데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침수나 사고 이력을 잘못 기재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어떤 과실까지 제재할지, 단순 오기와 중대한 점검 수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처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는 최종 규정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고차 관련법이 올해 9월부터 당장 바뀐다! 이렇게 단정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도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9월 안으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추진한다는 겁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안 제출 또는 의원 발의와 국회 심사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더라도 입법 예고와 함께 법제심사, 공포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9월은 제도의 시행일이 아니라 개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목표 시점에 가깝습니다. 최종 조문과 시행일이 공개가 되면은 7일의 개상 방법, 중대하자의 범위, 환불 절차, 적용 대상 계약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새로운 환불 기준이 적용될지도 구칙을 봐야 합니다. 법이 바뀐다고 과거의 모든 중고차 계약에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 그러면 법이 바뀔 때까지 중고차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증거를 아주 꼼꼼하게 남겨야 합니다. 자, 첫째, 온라인 광고 화면을 차량 가격과 판매자가 보유로 캡처하십시오. 두 번째,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계약 전에 받고 점검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자료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고, 침수, 교환, 수리 이력과 압류, 저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매매할선 수수료, 관리비, 등록 대행 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아, 그냥 부대 비용 100만 원이라고 뭉뚱그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매매업자가 직접 파는 차량인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알선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실제 매도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민법상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차량을 인도받는 순간 계기판의 주행거리와 외관, 엔진룸, 하부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하십시오. 아, 그리고 하자가 생겼다면 바로 수리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판매자에게 문자나 내용 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고장 부위 사진과 영상, 정비소 진단서, 견적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비소에 단순히 엔진 고장이라고 적지 말고 고장 원인과 기존부터 진행된 하자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고장이 있었다 보다 인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어떤 원인으로 어떤 부품의 고장이 발생했다 라는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에도 수수료 제한, 계약 전 고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30일 또는 2000km의 보증, 허위 고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존재합니다. 새로운 개정 추진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총액 표시제를 도입하고 구매 후 7일 안에 일정한 중대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를 인정하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책임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소비자에게 아주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정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최종 개정안이 공개되면 이 올드카 김변, 김정기 변호사가 조문 하나하나를 다시 뜯어보고 실제 중고차 구매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는 후속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딩 여러분들, 중고차는 오래됐다고 무조건 위험한 차가 아닙니다. 정보가 가려져 있고 책임이 흐려진 중고차가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드카 김변TV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올드카는 김변